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이 차는 제가 이번에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4박 5일 동안 빌린 마쓰다 CX-5입니다. CX-5는 마쓰다의 컴팩트 SUV죠. 마쓰다의 SUV 라인업은 CX-4, 5, 9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CX-4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델이고요. 중국에서 외국에서는 보통 복수로 합작사를 운영을 하죠.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SAIC, FAW, 그리고 이 마쓰다의 경우에는 FAW 창안과 합작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두 합작사가 생산하는 모델이 조금씩 달라요. 창안 마쓰다는 원래 창안 포드 마쓰다였는데 포드가 마쓰다 칩은 정리하면서 각자 하자, 그래서 창안 포드, 창안 마쓰다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. 이 CX-5는 창안 마쓰다의 난징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. CX-5는 2012년에 데뷔를 했고요. 마쓰다의 그 코도 디자인 랭귀지 있잖아요. 그게 처음 적용이 된 모델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 마쓰다의 스카이 액티브 기술이 전부 다 들어간 또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하고요. 1세대는 2017년까지 생산이 됐고요. 지금 보시는 차가 1세대 아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겠죠. 그리고 2017년에 2세대가 나왔고요. 보통 신형이 나오면 구형의 스타일링은 뭔가 좀 오래돼 보이잖아요. 이 CX-5도 그렇네요. 그러니까 신형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차는 뭔가 명암이 뚜렷하지가 않고, 반대로 이 신형을 보면은 훨씬 더 스포티한 얼굴에 스포티한 실루엣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차가 아마 렌터카라서 그 자동 변속기 사양 중에서는 가장 아래 트림일 건데요. 그래서 그런지 그 상위 트림에 비하면은 그 앞쪽에 좀 장식이 부족해 보이고요. 그리고 그릴과 헤드램프를 비롯한 주요 디자인 요소는 전형적인 마쓰다의 얼굴이죠. 물론 최근의 마쓰다는 이거보다는 좀 더 훨씬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얼굴이긴 합니다. 앞모습에 비해서 뒷모습은 좀 수수하죠. CX-5라고 트렁크에 보통 차명이 붙잖아요. 그런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저 차명 그 배지가 좀 큰 감이 있죠.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조사 창안 마쓰다, 그리고 그 밑에는 스카이 액티브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. 이 차가 4기통 엔진인데 머플러가 양쪽으로 뽑아져 나온 거는 은근히 스포티하죠. 근데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되게 많아서 저 머플러가 지금 굉장히 낡아 보이죠. 참고로 주행거리가 88,000km고 2016년에 등록된 차더라고요. 이 차는 앞뒤 타이어가 다른데 앞에는 요코하마의 지오랜더 G91, 사이즈는 둘드로의 65와 17입니다. 그리고 뒤에는 같은 사이즈의 글래데 터셀 G35라는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요. 저 글래드라고 회사 정보가 안 나오네요. 예, 실내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마쓰다의 이 실내에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저는 일본에서 데미오 한번 빌려보고 뭐 중국이나 유럽의 모터쇼 가서도 마쓰다 차의 실내를 여러 번 본 적은 있는데 평균적으로 내장재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. 그런데 이 CX-5는 제가 봤던 차들보다는 좀 나아요. 물론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 CX-5의 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마무리도 조금 빈틈이 있긴 해요. 예를 들어서 운전자 쪽에 A필러 여기 조립은 조금밖에 안 떠 있잖아요. 근데 이쪽은 좀 많이 떠 있죠. 제가 중국에서 여러 번 합작사의 차를 타봤는데 이 차가 그 중에서 그 내장재의 조립 마무리가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물론 이 차가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또 렌터카니까 대략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타봤던 그 합작사의 차들에 비해서는 마무리가 좀 가장 떨어집니다. 모니터는 메리평이 적용이 됐고요.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하면은 대시보드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 모니터의 위치도 대략 눈과 거의 비슷한 높이긴 해요. 그리고 전원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카라고 뜨죠. 예. 누가 차 아니랄까봐 카라고 뜨네요. 근데 그래픽이 그 캠보 600에서 보던 것과 조금 비슷하죠. 그거보다는 좀 낫지만 제가 이거 언어를 바꾸려고 좀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. 어쨌든 주요 메뉴는요, 위에 일단 CD 플레이어가 있고요. 이거는 저 블루투스겠죠. 그리고 내비는 이렇게 매번 켜줘야 돼요. 시동을 킬 때마다. 자동으로 실행이 되진 않더라고요. 근데 이게 사실상 깡통치고는 내비게이션도 있으니까 꽤 훌륭하죠. 이건 오디오 이퀄라이저 그래픽인데요. 저 어저께 보고서 약간 놀랐어요. 생각보다 좋아서. 저는 그냥 되게 간단한 그런 오디오 이퀄라이저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.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송풍구의 위치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. 그 아래쪽에 있는 공조장치는 좀 작지만 별도의 액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 방향과 온도 조절도 나오고요. 듀얼도 돼요.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인데요. 화질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뭔가 범퍼 뒤에서 바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뷰를 제공을 하고요. 요즘 차로는 보기 드물게 이 스티어링 휠과의 연동 기능이 없어요. 이 아래쪽에는 뭔가 버튼들이 있는데 이 차가 하위 트림이어서
지금 죽어 있는 거겠죠. 그리고 요 앞쪽에는 괜찮은,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. C볼트와 USB도 있습니다. 요 기어레버 앞쪽의 공간은 꽤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서 돈이나 영수증 같은 거 넣어도 날릴 걱정도 별로 없고요. 기어레버는 아주 간단한 디자인이죠. 좌측으로 젖히면 수동 모드도 있고요.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 초창기의 CX5는 그 예전에 벤츠처럼 그 스텝 게이트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그게 아마 부분 변경이 되면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그거보다는 지금 일반적인 방식이 훨씬 보기가 좋죠. 그리고 따로 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건 없고요. 하위 트림이어서 그런지 이 상위 트림에는 원래 이게 그 다이얼도 있었거든요, 이 뒤에. 근데 그거 없애고 여기에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놨네요. 이 수납 공간이 지금 여기에도 있고 이 컵홀더 옆에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은근히 좀 자잘한 물건을 놓기는 좋아요. 컵홀더는 보통 양쪽의 깊이라든가 크기가 다르잖아요. 이 차 역시도 다른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 유독 좀 차이가 많이 나죠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되게 깊어요. 이 TOP 거기 다 들어가죠. 여긴 좀 많이 남고, 센터 콘솔 박스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좀 작은 편이고요. 여기 안쪽에는 C볼트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스포티한 부분이 바로 이 스티어링 휠 같아요. 이 운전대가 차 크기 생각을 하면 좀 작은 편이고, 이 림의 가죽 같은 경우에는 보기엔 되게 좀 후져 보이잖아요. 근데 실제로 만졌을 때는 좀 손에 잘 붙는 그런 재질이고요. 그리고 이게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손때가 좀 되게 많이 묻어갖고 꼭 예전에 그 튜닝 스티어링 휠 있잖아요. 꼭 그거 같아요, 느낌이. 어쨌든 스티어링 휠은 꽤 스포티하고요. 왼쪽 스포크에는 트릭 컴퓨터와 오디오 볼륨, 오른쪽 스포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거 상위 트림에는 여기 버튼이 아마 있을 거예요. 계기판은 클래식한 디자인이죠. 그리고 요즘 차로는 드물게 디지털 속도계가 없어요. 왼쪽에는 타코미터, 가운데는 좀 더 크게 속도계가 있고요. 오른쪽에 있는 작은 액정에 트릭 컴퓨터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, 외기 온도와 트릭 컴퓨터, 이 정보가 다예요. 더 이상의 표시는 안 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88,016km 뛴 차입니다. 그리고 요즘 차로는 보기 드물게 트릭 컴퓨터 리셋할 때 이거 짝대기 길게 눌러서 하면 됩니다. 진짜 요즘에 보기 힘들죠. 시트는 당연히 직물이고요. 이게 얼핏 보면은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꽤 낮게 내려가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 직물의 소재가 최근에 탔던 직물 중에서 가장 후진 축에 속하는데, 이게 조금만 운전을 하면은 금방 엉덩이가 아파요. 그래서 운전을 오래 못 하겠어요.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짧은 감이 있는데, 이 등받이는 그 상단을 좀 잘 감싸줍니다. 특히 T의 옥이라고 한다면은 이 헤드레스트와 그 머리의 거리가 좀 가까워요. 그래서 운전하다가 잠시 머리를 쉴 때 그럴 땐 좀 편해요. 그게 이제 T의 옥이죠. 이 차는 놀랍게도 유리가 상하ек 모두 다 원터치예요. 저는 1열 정도만 원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4개 모두 다 원터치입니다. 그런데 이 중간에 멈출 때 보통 4개 다 원터치면은 위든 아래든 아무거나 누르면은 중간에 멈추잖아요. 근데 이 차는 반드시 역방향으로 눌러야지만 중간에 멈춰요. 약간 아쉽죠. 도어 포켓의 용량은 괜찮은 편입니다.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TCS와 아이스탑 오프, 그리고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. 그 중국 소비자들은 이 코일 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모터쇼 가도 이 코일 매트가 많이 깔려져 있죠. 2열의 거주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등받이 각도가 너무 서 있는 편이고요. 그리고 조절도 안 되고, 그리고 2열 시트는 쿠션도 좀 굉장히 짧습니다. 무릎 공간은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가 꽉 끼게 들어가니까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작다고 봐야죠. 2열 공간은 헤드룸도 괜찮은데 1열 시트 밑으로 보통 SUV 다 발이 들어가잖아요, 넉넉하게. 근데 이 차는 유달리 넉넉해요. 지금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한 상태인데도 이게 신발이 이렇게 들릴 정도잖아요. 그러니까 유달리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1열 시트 밑에 쪽의 공간이 넉넉한 편이죠. 그리고 시트의 직물은 1열과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시각적으로, 그런데 실제로 앉아보면은 1열보다 더 떨어집니다.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트렁크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. 입구 쪽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은데 상하의 높이가 좀 있네요.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바닥은 좀 높은 편이죠. 그래서 양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. 2열 시트 접는 거는 전부 수동인데 여기 레버가 있잖아요. 근데 특이하게 여기 레버가 총 3개예요. 그러니까 이쪽에 2개, 저쪽에 1개. 이게 레버를 당기면은 시트가 접히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잠금 장치가 풀리는 거죠. 이렇게 풀리죠. 그래서 2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쭉 이어지긴 하는데 트렁크 바닥이 높아갖고
보통은 2열 시트가 높잖아요, 접으면은. 근데 이 차는 그 반대네요. 트렁크 개폐는 당연히 모두 수동이고요. 저게 열고 닫을 때 좀 뻑뻑해요. 그래서 개폐할 때 좀 힘이 드는 편입니다. 예, 지금은 에어컨은 끈 상태이고요.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잘 들리죠.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치고는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큰 편이고요. 이 차 주행거리나 렌터카인 걸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. 무엇보다도 그 볼륨보다는 그 엔진 음색이 약간은 좀 디젤 같고요. 진동은 정체 상태에서 운전대로는 별로 없는데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이렇게 가늘게 있어요. 아니, 가늘게가 아니라 좀 많은 편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치고는 그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있는 편입니다.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.0 가솔린 자연흡기와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. 이 2.0 자연흡기는 이 CX5의 엔트리 엔진이고요. 요즘에는 이제 2.0 자연흡기가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2.0 자연흡기가 뭔가 약간 클래식한 느낌까지 들기도 하는데, 어쨌든 마츠다 그 스카이 액티브 G 엔진의 주력이기도 하죠. 최고 출력은 지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신형이 114kW거든요. 대략 155마력 정도 되는데, 아마 구형도 같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55마력 114kW고요. 지금 3일째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. 이 차는 그 저부하 상황에서, 그러니까 가속 페달 이렇게 많이 안 밟은 상황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반응이 되게 더뎌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에코 모드 같아요. 왜냐하면은 가속 페달 좀 밟아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100km에서 이제 추월을 하려고 또는 속도를 내려고 가속 페달 좀 더 밟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기어가 안 내려가요. 그러니까 보통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밟으면은 이제 기어가 내려가서 좀 더 힘이 생기는데, 이 차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밟아야 돼요. 그래서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. 실제로 저도 저기서 오늘 올 때 좀 답답했죠. 얘가 이렇게 밟아도 좀 기어가 나중에 내려가니까. 그렇다고 동력 성능이 더딘 건 아니고요. 쭉 끝까지 밟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, 그러니까 최소한의 동력 성능은 발휘를 합니다. 초반에 이게 꿈뜨게 세팅을 해놔서 이게 밟아도 잘 안 나갈 것 같은데, 막상 쭉 끝까지 밟으면은 6000rpm 이상까지 쓰면서 은근히 꽤 힘있게 나갑니다. 그러니까 SUV의 자연흡기 2리터면은 뭔가 동력 성능이 부족할 것 같잖아요. 근데 풀악셀 상황에서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. 다만 엔진 소리가 되게 커지죠. 엔진 소리가 커지는 건 괜찮은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요, 엔진이. 이 차가 주행거리가 많고 렌터카라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, 그 저속에서의 그 주행 질감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가, 특히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착 잘 붙는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희미하고요. 간헐적으로 그 변속 충격도 좀 자주 생기고요. 그래서 이런저러한 부분을 다 모으면은 이 주행 질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저도 이번에 마츠다 스카이 액티브 2.0 엔진은 처음 경험을 해보는데, 이 차만 놓고 봤을 때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네요. 근데 이런 차가 좀 평가가 어려운 게 이게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거든요. 특히 타이어가 좀 문제죠. 그러니까 앞 타이어는 그래도 괜찮은데 뒷 타이어가 저게 많이 닳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저기 무지하게 나요. 보통 주행하면은 가까우니까 앞 타이어 소리가 더 많이 들리잖아요. 근데 이 차는 뒷 타이어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. 그래서 이 차는 그 소음을 좀 정확하게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물론 전반적으로 봐도 조용한 차는 아니죠. 보통 마츠다 하면은 스포티하지 이렇게 조용하다 그런 평가는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타이어가 정상이라고 해도 조용한 차는 아니죠. 왜냐하면은 이 RPM이 대략 3500 정도만 되면은 그 소리가 부하고 커지는데, 엔진이 그 음색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 음량 자체도 좀 큰 편이죠. 그리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실내에서 잡소리도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리고요. 시야로 인한 운전의 편의성은 괜찮은 편이에요. 시트 가장 낮게 해도 좀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고요. 사이드 미러나 룸미러 이 시야도 되게 좀 잘 들어옵니다.
이런 거는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타이어야 뭐 정체불명의 타이어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 차의 가장 큰 양점은 저 승차감 같아요. 승차감. 보통 SUV 하면은 좀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.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좀 단단하기도 하지만 그 상하의 움직임 거리가 좀 짧아요. 그래서 그 초반에만 살짝 부드럽고 이게 좀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되게 단단해지고 딱딱까지는 아니지만 SUV 치고는 또는 요즘 차 치고는 좀 단단한 편이어서 이게 이렇게 노면이 좋은 곳을 달릴 때는 근데 괜찮아요. 뭐 이렇게 노면 좋은 곳 달릴 때 안 괜찮은 차가 뭐 드물긴 하지만 이럴 때 괜찮은데 시내같이 좀 울퉁불퉁한 길 있잖아요. 그런 데를 지나갈 때는 이 승차감이 엄청나게 떨어져요. 그러니까 노면이 좋은 곳과 나쁜 곳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죠. 보통 울퉁불퉁하게 갔다고 해도 그렇게 승차감이 차이가 확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. 근데 이 차는 되게 많이 나서 아까 그 좌식의 시내 구간 달릴 때는 뭔가 약간 좀 달구지 타는 그런 느낌? 그 정도로 좀 승차감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일상적인 차로 타고 다니기에는 좀 피곤하지 않나. 그리고 이 시트도 되게 나쁘고요. 시트가 진짜 조금만 타면은 엉덩이가 아파요. 아까 좌식에서 출발해갖고 고속도로 타기까지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. 근데 그 20분 만에 엉덩이가 아파요. 그러니까 이게 시트가 얼마나 후진 거예요. 이게 뭐 시트가 후진 건지 서스펜션이 딱딱한 건지 뭐 정확히 이유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전을 좀 하면은 좀 피로감이 좀 금방 옵니다. 고속 주행할 때의 안정감은 괜찮은 편이고요. 이 차 엔진 소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또 바람 소리도 별로 없어요. 오늘이 바람이 좀 부는 날인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 차창에서 부딪히는 그 풍절음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 이렇게 옆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 있는데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부분이고요. 그리고 보통 마쓰다 하면은 이제 핸들링 또는 운전대 감각이 좋다는 말이 많잖아요. 제가 이번에 3일째 타면서 그거를 좀 이렇게 느껴볼 만한 그런 주행 환경은 아니었는데 좀 빠르게 차선 변경을 하다 보면은 보통의 SUV들보다는 확실히 좀 차선 변경하고 나서의 그 움직임이 좀 깔끔한 것 같아요. 그 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운전대 감각도 좀 정확한 편이고요. 아까 처음에 좀 연비 위주의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저부하 상황으로 계속 운전을 하면은 그때는 확실히 연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게이지라든가 그 잔여거리가 떨어지는 게 좀 되게 더뎌요. 근데 많이 밟으면 뭐 모든 차가 그렇긴 하지만 아까 좀 가속 좀 해보니까 그냥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차이도 좀 큽니다. 마쓰다는 이번이 데미오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데미오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거든요. 왜냐면 데미오는 되게 예쁘거든요. 근데 이 차는 뭐 외관이 딱히 예쁜 것도 아니고 실내야 뭐 당연히 안 예쁘고 그냥 주행도 평범하고 소리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히 뭐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요. 이 차는요. 그냥 2.0 자연흡기 엔진으로 그냥 무난하게 SUV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탁 끌릴 만한 요소는 좀 적다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마쓰다가 중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팔리는 거죠. 사실 마쓰다는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디 가든 좀 마이너잖아요. 중국에서도 좀 마이너고 핸들링이 좋다고 하는데 그게 불특정 다수한테 확 이렇게 끌릴 만한 그런 요소는 또 아니잖아요. 근데 이 차가 은근히 편의 장비가 있어요. 일단 이게 썬루프가 있잖아요. 썬루프. 아니 그 렌터카에 썬루프 있는 차가 되게 드물거든요. 작년에 탔던 산타페 2.4가 썬루프가 있었죠. 그리고 이 차가 오토 헤드램프는 없는데 대신에 헤드램프를 켠 채로 시동을 끄고 내리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막 경고음 울려요. 방전될까봐. 그리고 한쪽 문이 좀 덜 닫히잖아요. 그러면은 문이 안 잠겨요. 이런 저 편의 장비도 있습니다. 저 이번에 렌터카 고를 때 작년과 같은 산타페냐 아니면 안 타본 마쓰다 CX4냐 두 개가 놓고 좀 고민을 했거든요. 근데 그래도 안 타봤으니까 똑같은 차 또 타면 그렇잖아요. 마쓰다 CX4를 선택을 했고 이 차는 뭐 또 타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. 다음에는 다른 차로 고를까 생각 중입니다.